만약 벼랑 끝에 몰린 자율주행 회사가 딱 하나의 기술에 모든 걸 걸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런 극적인 상황에 놓였던 모셔널에 대한 최신 테크크런치 기사입니다. 실패 직전이었던 이 회사가 어떻게 AI라는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들의 새로운 로보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생존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경쟁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변화 이전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암담했잖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리프트와 약속했던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 이것도 놓쳤고 네, 핵심 투자자였던 앱티브는 아예 자금 지원을 끊어버렸죠. 결국 현대차가 거의 10억 달러를 더 쏟아 부어야만 했고요. 인력도 엄청나게 줄었죠. 1,400명이던 직원이 600명 아래로. 맞아요. 그야말로 진화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모셔널의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모셔널은 사업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한 거죠. 로라 메이저 CEO가 기사에서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표현했거든요.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속도를 늦춘다. 솔직히 이건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들이 흔히 내세우는 멋진 슬로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비용 절감 말고 이 기간 동안 무대 뒤에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 네, 기존의 고전적인 로봇 공학 접근법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AI 우선주의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말하자면 차의 두뇌를 통째로 바꾸는 대수술에 들어간 거죠. 두뇌를 바꾼다니 흥미롭네요. 그 예전 방식이랑 새로운 AI 방식,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일반화 능력입니다. 과거 방식은 수십, 수백 개의 개별 모델이란 교칙들을 복잡하게 엮어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보행자 인식 모델, 차선 인식 모델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죠. 아, 조각조각 붙인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한 도시에서는 잘 작동해도 신호등 모양이 조금만 다른 새로운 도시로 가면 시스템 상당 부분을 다시 개발해야 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확장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군요. 네. 그런데 모셔널이 도입한 새 방식은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 쓰이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자율주행에 적용한 겁니다. 여러 개의 작은 뇌를 하나로 합쳐서 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학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중추 모델을 만든 셈이죠. 아, 하나의 거대한 뇌로.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AI는 단순히 라스베가스의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운전의 본질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수년에 걸쳐 한 도시씩 데이터를 쌓는 동안 모셔널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데요. 근데 실험실이랑 실제 도로는 다르잖아요. 혼돈의 라스베가스 도로에서 기자가 직접 타본 이 새로운 두뇌를 가진 아이오닉 5는 어땠나요? 네, 그 시승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과거에는 절대 자율주행으로 못 가고 인간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야 했던 곳, 바로 아리아 호텔의 복잡한 승하차 구역을 스스로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와, 거기는 정말 복잡한 곳인데. 네, 멈춰있는 택시들, 집 내리는 사람들 사이를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빠져나갔다고 해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이네요. 하지만 뭐랄까, 완벽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도로 한가운데에 이중 주차된 아마존 배달밴을 만났을 때예요. 아, 상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로보택시가 그 차를 지나갈지 말지 결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마 뒤에 있던 인간 운전자라면 답답해서 경적을 울렸을지도 모를 순간이죠. 상상이 가네요. 결국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래밍된 AI의 특징이 드러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처럼 좀 과감하거나 능숙하게 대처하기보다는 확실한 안전이 보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안전한 차를 원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주행을 기대하니까요. 네.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 아직도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모셔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표는 2026년 말까지 라스베거스에서 완전 무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CEO는 로보택스를 첫 번째 정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술, 즉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개인용 자동차에 통합하는 거예요. 아, 레벨 4라는 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단계죠? 네, 맞습니다. 차가 모든 걸 알아서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 모두의 차에 이 기술이 들어오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기술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골치 아픈 상황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 혹은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 같은 상황들 말이죠. AI가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떤 상황을 가장 먼저 완벽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